냄새 나니까 저리 꺼져.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바로 65세 어머니가 30년간 온몸에 기름 냄새를 묻혀가며 키워온 친아들이 어머니한테 한 말입니다. 65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한 말이죠. 진짜 토 나와요. 저 기름 냄새. 그리고 정숙은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달 후 이 아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도대체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의 연속 65세 분식집 어머니의 완벽한 복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충격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30년 전 25살 정숙은 갓난아기 준호를 안고 남편이 떠난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시작된 분식집 인생.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기름 냄새가 배어 나왔죠. 하지만 정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준호를 의사로 만드는 것.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인생은 이 아이 성공이 전부야.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준호가 의대에 합격한 날 정숙은 시장 상인들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자랑했죠. 우리 준호가 의대에 붙었어요.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준호가 의사가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 여기선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나타난 며느리 유진. 재벌가 출신인 그녀의 첫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세요? 분식집을 해요. 떡볶이 순대. 유진의 얼굴이 싹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정숙은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정성껏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어 갔습니다. 30년간 손님들이 극찬했던 그 음식으로요.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상스럽네요. 냄새도 너무 나고. 손수건으로 코까지 막더군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자신을 감싸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숙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냄새가 나요.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준호도 거들었죠. 엄마, 당분간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30년간 모든 걸 바친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며 TV를 보던 정숙. 그런데 화면에 준호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묻더군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스스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돌아갔다고요? 정숙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일찍 돌아갔다고.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당뇨와 고혈압. 한 달 약값만 1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도 빠듯한 정숙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정숙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토지 소유권 증서. 이게 뭐지? 부동산에 들고 간 정숙.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여기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예요. 보상금만 45억.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몰래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만기금 8억 3천만 원.
여보, 당신이 이런 걸 해뒀었구나. 봉투 맨 아래에서 아버지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정수가, 이 땅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만 써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총 53억 4천만 원. 하룻밤 사이에 정숙은 대한민국 상위 1% 부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미용실 가기.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꾸며본 적 없던 정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명품 쇼핑. 구찌, 샤넬, 에르메스. 점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더군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짜 의미 있는 복수 말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60대 나이의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실습할 때도 누군가 말했죠. 새로 오신 분, 냄새 나지 않나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거든요. 당신 손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따뜻한 냄새. 집 냄새 말이야.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를요. 45억으로 지은 실버타운. 200명의 어르신이 살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버려진 느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정숙은 하루아침에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실버타운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준호였어요. 의료사고로 병원이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은 모습이었죠. 엄마,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 30년 전 그 아기를 키우던 마음이라면 당장 안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정숙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찾는 분은 냄새나는 분식집 아줌마죠. 전 사회복지사 김정숙입니다. 지금 정숙은 실버타운에서 20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체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죠. 어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손에서 집 냄새가 나네. 엄마 냄새.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했지. 맞아요. 사람 사는 냄새예요. 준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실버타운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걸 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65세의 인생 2막을 연 김정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